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오늘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유동규의 배우자와 김만배가 출석했습니다. 여기서 유동규의 배우자 A씨는 법정 증언 시 하게 되는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라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트라우마도 생기고 저 사람 유동규가 나가서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증언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두렵고 무섭다. 저도 병이 생겨서 운전하며 나가면서도 누가 뒤에 따라오지 않나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A씨는 자신이 유동규의 말이 맞다고 법정 증언을 하면 유동규 또는 나를 이재명이 죽일까 걱정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니 지금 유동규가 좀비처럼 돌아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말 저 말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유동규의 형량을 줄여주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무섭다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무서웠다면 남편한테 이재명 말을 하고 다니지 말라고 말렸었어야죠. 할 거 다 해놓고 무섭다? 진실이 무섭겠죠. 자, 이러면서 A씨는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애초에 이 법정 출석한 이유는 나 이재명이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워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김용 측 변호인, 그러니까 반대되는 쪽에서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유동규 피고인은 김용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고 혐의를 다 인정하고 있다. 유동규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어야 처벌을 적게 받을 수 있고 만약 돈을 안 받았다면 더 크게 처벌을 받는데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지적을 했고, 재판부 역시 유동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인은 배우자로 진술하러 나왔는데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유동규 피고인이 그동안 해왔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라고 권고했습니다. 결국 A씨는 유동규의 주장이 맞다고 한 과거 검찰 진술들을 법정에서 재차 인정을 하면 훗날 위증죄로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증인 선서를 회피하고 답변을 거부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유동규가 유동규 동거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자, 앞선 검찰 조사 단계에서 A씨는 유동규가 정민용에게 받은 돈가방 그 백팩을 받고 당시 유동규가 당신은 알면 안 돼. 선거하는데 사용할 거야. 라는 유동규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웃은 이유가 아니 당신은 알면 안 되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선거하는데 사용할 거야 라고 용처를 밝혔다는 게 참 어색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아내가 저와 김용이 만날 장소를 정하는 통화 내역을 들었고 나가는 것도 봤다며 A씨가 그런 나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에서 그 진술들과 유동규의 주장이 서로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A씨가 증언을 거부했던 겁니다. 여기에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마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인 A씨가 유동규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고려해서 친족관계에 준한다고 보고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게 허용을 했다. 증인의 진술 태도와 취지를 토대로 신빙성 판단에 참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A씨는 유동규의 동거인인데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어서 배우자급으로 대해줬는데 답변을 거부하는 거 보니까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네요 라는 말을 재판부가 간접적으로 한 겁니다. 결국 오늘 열린 대장동 오전 재판에서는 유동규 동거인이 나와서 유동규를 버리고 나 무서워요 라고 했는데 그걸 언론이 받아서 또 이재명 악마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후 법정에서는 김만배가 출석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자, 428억 약정설의 근거가 되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누구냐라는 검찰의 질문에 김만배는 김만배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검찰은 천화동인 1호는 실소유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않았냐 이런 신문을 이어갔고 김만배는 실소유주가 화천대유인데 다른 조치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자 검찰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대묻자 김만배는 처음부터 화천대유 소유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 내용을 언급하면서 당선 무효용 아니게 하면 된다. 당선 무효가 되면 선거보조금을 뱉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당시 대법원 선거를 앞둔 이재명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 말한 것이냐? 라고 검찰이 묻자 김만배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재판 과정에 민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아닌 이재명 재판을 언급한 거 아니냐라고 검찰이 추궁하자 저는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에 관심이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대장동 초기부터 있었던 검찰의 시각이죠.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움직여서 이재명 대법원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억을 받았다. 이 스토리를 완성하려 했는데 김만배의 오늘 법정 증언으로 무산된 장면입니다. 그리고 김만배는 유동규, 정진상, 김용과 함께 의형제를 맺은 사실이 없으며 정진상 실장으로부터 정치자금 20억 원을 요구받은 적도 없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야, 이건 진짜 큽니다. 일단 의형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14년 6월 무렵에 김용, 유동규, 정진상, 김만배가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유동규가 이 네 사람이 이른바 의형제를 맺었다고 했고 남욱이 그걸 듣고 정영학에게 전하면서 그 정영학 녹취록에 남았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걸 검찰이 김만배에게 물었더니 김만배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남욱의 생각이다. 나이 50 가까이 돼서 의형제를 맺는 게 쉬운가? 그런 얘기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었다. 저는 누구하고 의형제를 맺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형제를 맺었다는 얘기는 유동규와 남욱 사이에서 부풀려지고 와전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김만배는 정진상 실장이 자신에게 20억 원을 요구했었다는 앞선 유동규와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최근 정영학 회계사는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한 바 있죠. 2021년 2월 김만배가 정진상에게 20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들었다. 그래서 당시 김만배는 안 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대장동에서 검찰이 주장한 428억 약정설, 의형제설, 정진상 20억 요구설 등은 그 발언지가 모두 김만배입니다. 그와 관련된 대부분의 증언들은 김만배한테 들었다거나 유동규의 주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만배는 이 검찰의 핵심 주장들을 정면 반박했던 겁니다. 남욱, 유동규, 정민용, 정영학, 조우영 등등의 인물들의 진술로 쌓아진 검찰의 공소장이 김만배의 법정 증언 한 방으로 무너진 겁니다. 물증 하나 없이 진술로만 이뤄진 이 검찰 공소장 어떻게 회복할 거야. 그리고 유동규는 이 말 저 말 하고 다니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뒷받침할 물증이나 진술이 없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동거인 A씨가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주지 않고 오늘 자기 살 길 찾아 간 겁니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현재 언론들은 김만배의 반박 증언을 전하면서도 거기에 재판부가 앞뒤 안 맞는다는 식의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5억 원을 건네는 과정에서 4억 원을 남욱에게 주라고 했다고 증언하는데 거기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재판부가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주고받은 거 별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김만배가 다소 모순된 주장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뭐라고 좀 한 걸 가지고 마치 재판부가 김만배의 주장 전체를 부정했다는 식의 제목을 언론들이 뽑아대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김만배는 검찰의 뼈를 때렸다. 많이 아프죠? 마치겠습니다.